자,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였죠? 정진상이야. 이재명 대표의 수사입니다. 측근 중에 최측근 김용희 이런 거예요. 김용 부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뭐 측근이야 이러면 정진상은 이재명 대표의 복심 중에 복심, 측근 중에 측근, 최측근.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이고 정진상이 이재명 대표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서로 끈적끈적한 관계로 서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이가 정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간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측근에 대한 수사, 엠브레인 퍼블릭과 문화일보의 조사에도 나와 있잖아요. 정당한 수사다. 정당한 수사라는 게 절반이 넘어요. 그러면 김용 부원장이 체포, 구속, 기소됐습니다. 자, 체포, 구속, 기소됐다. 기소됐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였죠? 정진상이야. 정진상, 자, 아직 체포 안 됐죠? 압수수색이 들어간 거예요. 자, 여러분 검찰 잘 보셔야 돼요. 검찰은 4단계입니다. 자, 검찰은 제가 있으면 1번 압수수색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체포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구속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정보를 잘 아셔야 돼요. 네 번째가 뭡니까? 기소예요. 기소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공소장을 이제 재판정에 보내는 겁니다. 자, 이거 이제 우리 수사 들어갑니다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피의자가 되는 거예요. 참고인이 아닙니다. 피의자가 되는 거예요. 기소가 되면. 기소가 되면 피의자가 되는 거예요. 체포가 돼도 피의자가 되는 거예요. 압수수색하는 것은 아직까지 몰라. 그런데 이제 체포되고 구속되고 기소되면 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받으면 무죄가 될 수도 있고 유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김용 부원장은 그냥 측근이야. 그냥 측근. 그냥. 정진상은 이재명 대표의 수족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구속도 지금 힘들어요. 정확히 밝혀내고 지금 어느 정도 수사가 된 단계이기 때문에 김용 다음에 정진상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정진상 다음에 김용을 치는 게 아니에요. 김용을 치고 정진상을 치는 겁니다. 자, 정치적 공동체 영장에 적시가 되는 거예요. 영장에 이런 내용을 아무리 검찰이라도 함부로 적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나중에 후폭풍을 맞아요. 역풍을 맞아요. 검찰이 뭔가를 상당히 조사를 하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조사가 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김용 들어가고, 자, 유동규 수사 들어가고, 남욱 들어가고, 자, 김만배와 관련된 내용이 좀 안 나오죠. 그러면 이건 수사를 안 하고 있다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수사를 하면서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단계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유동규, 남욱, 그 다음에 김만배를 수사하면서 김용이 들어오고 여기서 김용과 김만배 두 김을 조사하면서 정진상을 압수수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들을 파악을 한 다음에 지금 벌써 경선 때 자료, 자택을 수색하고 은행 계좌는 지금 이미 다 뒤졌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휴대폰 포렌식 들어갑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바꿨을 거예요. 여러분 바꿨을 거는 그 이전 내용까지 다 이제는 통신정보비밀보호법을 이걸 이제 풀어서 검찰에서는 이 영장을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짚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 정진상이 이제 깨물어 죽어도 피해 나갈 구멍이 없을 때에 체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속을 하고 이제 기소를 하면서 자,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공직선거법이 있죠. 그 다음에 쌍방울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있죠. 자, 성남 FC 건은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대장동 건과 관련해서 지금 정진상을 정말 마치 폭풍이 휘몰아치듯이 들어갔지만 이미 성남 FC 건으로 어느 정도 수사가 돼 있는 거예요. 성남 FC 건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 공여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는 건 성남시가 받았지만 사실상의 이것을 통한 이익을 누린 것은 이재명 대표다. 이런 판단 하에 아직까지는 혐의입니다. 말씀드렸죠. 기소가 되고 재판도 그것도 3심이 끝나야 최종 선고가 나오는 것이 법적인 판단이 아직도 한참 더 가야 돼요. 한참 시간이 걸려요. 자, 여기 이 내용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진상과 관련해서는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배소연 씨, 배소현입니다. 배소현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까지도 다 맞물려 있는 것이 정진상 실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도에도 나오고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분석입니다. 자, 검찰이 성남FC 관련 정진상 외장하드 압수하고도 50일째 못 열어봐. 왜 못 열어봤을까요, 여러분들? 왜 못 열어봤을까요?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자, 포렌식에 협조를 했다. 민주당에서는. 자,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외장하드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렇게 궁금하신 게 있잖아요. 아니, 비밀번호 모른다고 해서 전문가 동원해서 그거 열어보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셨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왜? 비밀번호 몰라서 이걸 강제로 풀면 자동적으로 이게 내부 내용이 엉망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외장하드라는 것이 여러분들 외장하드가 왜 중요하지? 이렇게 많이들 이 비밀리에 비공개리에 작업을 할 때는 많이들 이 짓거리를 해요. 뭐냐? 자, 아예 컴퓨터에 어떤 기록도 안 남깁니다. 그 다음에 많은 내용을 담아야 되니까 외장하드를 가져와. 이 외장하드를 끼웠다 뺐다 끼웠다 뺐다 뺐다 끼웠다 뺐다 끼웠다 하면서 내용을 담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을 열어보면 여기 다 들어가 있어. 누구한테 돈 줬는지 누구한테 돈 받았는지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그 기록들이 은연중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다 현금 처리를 하니까. 이게 은행에 돈이 들어가면 어떻게든 감지가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끝까지 비밀번호를 이야기 안 하면 이게 잘못 열다가 엉망이 되냐. 그때는 또 검찰도 최고 전문가를 동원하겠죠. 아이폰도 못 열 것 같아도 어떻게든 열면 열어요. 열면 연다니까. 그래서 이걸 피해가는 방법은 없다. 그 내용은 어떻게든 어느 순간에가 오면은 알려질 수밖에 없어요. 가족들이 못 견뎌요. 가족들이. 그래서 지금 정진상과 김용, 특히 정진상입니다. 그리고 자, 정진상이 이제 소환 조사를 받으면 조사를 받는 도중에 바로 체포가 되버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체포가 되고 얼마 있다가 구속이 됐어요. 자, 이제 또 한 명 중요한 사람이 배소연이에요. 배소연은 바로 이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의 불법 카드, 이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배소연은 이 이재명 대표와는 변호사 시절부터 알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과거 행적도 상당히 베일에 가려졌는데 수십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요. 그럼 그 돈이 어떻게 왔을까? 원래부터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을까? 원래부터 재산이 70억, 80억 있는 사람이 뭐하러 변호사 사무실에 일을 하겠어요? 어디 건물 사놓고 떵떵거리면서 나 혼자 잘 살면 되겠지. 근데 이 자산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뭐니? 현금을 가지고 움직였다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 퍼즐이 맞춰질 수밖에 없고 지금 이 쌍방울과 관련해서도 아태평화교류협회 관계자도 지금 체포가 됐죠. 그 다음에 김성태 바로 쌍방울 실질적인 소유자로 알려져 있고 또 조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자 어떻게든 이 김성태도 지금 체포에 나서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모임 지금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는 구속이 돼 있잖아요. 자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관련된 사람만 김용 부원장
그 다음에 이하영 부지사가 다 구속이 돼 있죠.